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이제 3장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장에 리더십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수님하고 했던 그 기억을 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팀워크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죠. 팀워크 능력에 대한 부분들, 팀워크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일의 그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리더십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은 리더십 개념과 리더십의 의미와 중요성, 그 다음에 2절이 리더십 유형과 특징,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수업에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1절이 이제 리더십의 의미와 중요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리더십.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더라는 부분에서 이제 방점을 좀 찍어야 돼요. 그래서 리더십의 의미와 중요성. 예. 제1절이죠. 제1절. 이게 3장입니다. 3장. 오늘 3장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리더십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리더십의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깊이 여러분과 함께 이걸 설명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리더의 목표나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리더와 구성원의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달려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과정에 따라서 구성원의 행동은 물론 목표 및 목적 달성 여부가 결정되고 그에 따른 만족도가 달라진다. 리더십의 영향력에는 혼용되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개념을 정리한다. 이렇게 되는데 영향력, 권력, 권한, 권위주의 이렇게 다 있어요. 여기서 실제로 리더십을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리더라는 거는요,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구성원, 그렇죠? 결과 만들기 위한 구성원의 능력을 이끄는 힘, 이겁니다. 사실은 결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결과는 과제죠. 일종의 프로젝트의 과제, 그죠? 그 다음에 업무, 성과,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구성원의 능력을 이끌어내야 돼요. 이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여러분도 리더십이라고 하면 조그만 단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 구성원의 능력을 이끌어간다는 건 뭐냐면, 구성원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구성원들의 다양한 능력들이 있어요. A 능력, B 능력, C 능력, D 능력, E 능력, E 능력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조화롭게 최대치를 이끄는 힘이에요. 최대치 100% 이상 올라가게 하는 게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이 없는 리더는 이 100%가 아니라 절반, 50%, 이렇게 막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50% 떨어진 거예요. 결과가 50%. 그래서 이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리더십이 결국은 이 구성원의 능력을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최대치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점이 뭐냐? 바로 힘이에요. 힘. 그럼 어떤 힘이냐? 우리가 배워왔죠. 자, 이 힘이라는 게 뭐냐? 쭉 봅니다. 자, 힘. 이 힘은 뭐냐? 첫째 뭐냐? 자발성을 이끌어내야 돼요. 자발성이 뭐냐면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스스로 일을 즐기게,
자의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타적이었다. 이타적이다. 이렇게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구성원, 구성원 또는 팀을 위한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생각으로 자리 잡아야 돼. 세 번째가 뭐냐? 제일 중요해요. 리더십은요, 리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게 뭐냐? 리더가 솔선수범해야 돼. 솔선수범. 이게 안 되면 리더가 안 돼요. 리더는요, 자기가 120%를 발휘하고 나서 조직원들한테 100%를 발휘하게 하는 게 이게 먼저예요. 자기는 말만 하고 행동을 구성원한테 요구하게 되면은 바로 리더십이 붕괴가 돼버리죠. 리더십 붕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리더십은요, 이 안에는 권한이 있어요. 권력, 그죠? 여기서 나오는 권력, 영향력, 이 영향력, 그 다음에 권위주의 이렇게 있어요. 권위주의. 이 권한이라는 게 뭐냐면요, 리더를 따를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내가 리더한테 리더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 이 업무를 완수를 하게 되면 리더로부터 근무평점을 받는 거예요. 근무평점. 여기서 근무평점. 이게 권한이에요. 권한. 그 다음 권력이 뭐냐? 권력이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리더가 상벌에 대한 부분들을 관여를 하게 돼요. 상벌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승진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감봉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의 대상 인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리더십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러면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네 개를 아까 얘기했었죠. 영향력 해갖고 영향력. 자, 교과서를 보게 되면 영향력에 대해서 뭐예요? 타인의 행동이나 태도, 가치관, 신념에 효과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나 능력. 이게 바로 영향력이죠. 그래서 리더의 영향으로 리더가 대상 인물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나 능력을 이제 영향력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권력이 됐어요. 권력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권력. 대상 인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위자의 잠재력이나 역량인데, 여기서 역량. 그죠? 역량.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 상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권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권한. 비슷한 얘기예요, 이것도요. 예, 권한. 이렇게 돼 있어요. 권한도 합법적,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권력으로서 권위와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권위주의 이렇게 권위주의. 어떤 일에 있어서 권위를 내세우거나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권위주의가 리더십에 미친 영향에 저는 부정적으로 본다 생각해요. 부정적이다. 이게 왜냐면은 아까 얘기한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이 되는 거예요. 타의적. 그러면 이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는 권위가 떨어지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붕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권위는 사람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효과가
반감이 되겠죠. 예? 결과는. 그죠? 그래서 여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결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로 나와 있냐 하면 이제 리더십은 권력의 행사다 이렇게 됐어요. 리더십은 권력의 행사다. 권력 없는 리더는 사실상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권력, 예? 이 권력. 이게 기본으로 깔아져 있어야 돼, 바탕으로. 리더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게 힘이거든요. 힘을 통해서 자발성을 잘 이끌어내야 돼요. 이거를 너무 강조를 했다. 강조를 해버리면은 경직된 조직이 돼요. 경직된 조직. 예? 경직된, 딱딱하다는 거죠. 수직적. 예? 좋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권력이 너무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너무 조직이 느슨하게 돼요. 느슨. 이걸 조절하는 것이 리더의 능력이에요. 어느 조직이든지 이 권력에 대한 조절. 이게 결국은 조직원의 힘을 응집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권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리더가 그 보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나를 승진하는데 근무 평점을 매기거든, 회사에서는. 근무 평점을 매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리더의 말을 순종을 해야겠죠.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순종을 해야 뭐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보상, 여기 지금 88페이지에 표 3-1을 보게 되면은 보상이라는 게 나와요. 보상. 왜 여기선 왜 내가 열심히 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답. 왜 하죠? 왜 열심히 하죠? 회사를 아주 재밌게 다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회사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데 재밌게 다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중요한 건 이 보상이에요. 왜 열심히 일을 하냐 하면은 돈이 나오잖아요. 예? 이 뭐예요? 연봉이 나와요, 연봉. 연봉이 1년 연봉이 어때요? 높아질 수도 있고 중간 그대로일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를 볼까요? 프로야구 선수는 직장하고 틀려요. 직장은 나이가 많으면 호봉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월급이 많아요. 프로야구 선수는 철저하게 프로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요. 프로가 뭡니까? 교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에요, 돈. 내가 한 만큼 주는 거예요. 한 만큼 준다. 그래서 프로는 내 상품 가치, 이게 상품 가치라고 돼요. 이게 상품 가치는 뭐냐면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이게 상품 가치로 이렇게 하냐? 이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사회잖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상품 가치고, 그다음 프로야구가 성적이 저조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연봉이 깎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팀에서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연봉을 깎일 수 있게 리더자가 평점을 매겨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에? 이게 돼야 어떤 열심히 일하는 어떤 필요 충분 조건들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처벌이에요, 처벌. 야, 이거 무섭죠? 처벌. 이 책에서 보게 되면 리더가 처벌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리더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권력 유형 중에서. 그렇죠. 왜냐면은 처벌권이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처벌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그 리더가 바로 위에 부장이나
이사님한테, 예? 홍길동 씨가, 예? 홍길동 씨가 근무 태만 불성실에 대한 근무 평점 얘기해요. 근무 평점. 이 결과를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감봉이 될 수 있습니다. 감봉. 감봉이 뭐죠? 연봉을 깎인다는 거예요. 이게 감봉. 또는 심하게 얘기되면요. 이거는 강퇴당합니다. 강퇴. 강제 퇴직당해요. 이걸 좋은 말로 권고사직이라 해요. 권고사직. 회사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이 나가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사가 어려워서 나가는 것. 두 번째,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내쫓김을 당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처벌권을 누가 있어요? 리더가 갖고 있어요. 누가? 리더가.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합법적 권력이 있어요. 합법적 권력. 이게 뭐냐? 리더는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리더는 홍길동 씨, 이번 매출 전표 좀 끊어봐. 매출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권리예요, 권리. 이거는 리더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합법적 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구성원들은 뭐예요? 구성원들은 리더는 권리지만 구성원들은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의무라고 합니다. 의무.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이 두 개, 권리와 의무의 조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예? 자, 그다음 정통성. 여기 정통성. 무슨 말이냐? 리더의 지위가 정통성을 갖고 있을 때 그 지위를 존중하고 따른다. 정통성이 뭐냐? 정통성 간혹 조직에서요.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정상적인 인사, 예? 정상적인 인사에 의한 인사가 뭐예요? 예? 사람을 임명하고 승진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인사에 의한 리더. 이게 바로 이 정상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정한 평가. 그죠? 평가에 의한 인사. 이게 바로 이제 정통성이에요. 그래서 부임한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과장을 달았어요. 과장 승진. 그럼 과장 승진의 그 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인사과다 아니면 재무과다 그러면 그 과에 있는 직원들은 이 과장 승진한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 정통성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정상적인 권력이 나와요. 정상적인 권력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통성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부장한테 아부를 잘해가지고, 아부를 잘해서 이 사람 실적도 별로 안 좋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단지 친척이라고 해서 왔을 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구성원들이 존중하고 따르기는 어렵죠. 예? 그런 정통성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뭐냐? 전문성이라고 됐어요. 이게 참 전문성. 리더가 일에 관한 최고의 지식,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리더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회계 전문가예요. 회계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계부서장으로 왔어요. 이거 전문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전문성과 상관없는 사람이 부서장으로 왔다. 그러면 리더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성, 전기공사 팀 해가지고 팀장이 나왔어요. 전기공사.
전기공사. 근데 이 팀장이 전기공사와 무관한, 예? 무슨 뭐 화학공학과 나왔다. 화학공학과 나와서 뭐 자재과 있었다. 전혀 무관하진 않겠지만 공사라는 부분들, 이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올바른 리더십이 발휘가 안 돼요.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 정통성, 합법성 뭐 이런 부분들이 리더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준거에 리더를 찬양, 동일시하며 더불어 인정을 받고자 한다. 그러니까 리더한테 이렇게 준거라는 게 뭐냐? 준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리더에 대한 일종의 보면은 리더에 대한 인정이에요, 인정. 예? 인정하고 리더를 또 여기서 뭐 실제로 뭐 찬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리더한테 인정을 받으려면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스스로 이 리더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 리더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보상이거든. 보상. 연말의 승진대상 보상이거든. 그러니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리더한테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예? 그 다음에 또 배경, 이렇게 돼요. 배우. 리더 배우에 유력인상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배후. 이게 배경, 이렇게 돼. 배경. 우리가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백이에요. 백. 예? 백. 또 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 사람이 저 뒤에 사람은 우리 과장님하고 현재 우리 사장님하고는 6천 조카더라. 예? 그러면 이거 상당히 잘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과장인데, 자, A 과장과 B 과장이 있어요. A 과장은 사장 조카예요. 사장 조카. 아무것도 안 해. 사람들이 따르는 빈도가 어때요? 여기 훨씬 강해요. 훨씬. 왜? 조직이 원래 그래요. 조직이. 그래서 배경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이게 권력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무엇을 얻고자 하는데 그것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것을 권력이 하는 일종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권력 유형으로. 그 다음에 또 뭐냐? 정보.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정보. 뭐가 중요하냐? 리더로서. 이 정보는요, 내가 없는 정보를 리더가 갖고 있고 통제하다고 믿어요. 자신에게는 없는 정보를 리더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고 이끌어 간다고 믿어요. 그게 바로 리더가 가지고 있는 또 권력이에요. 왜? 정보는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에 의해서 일을 배분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그죠? 평가하게 되고, 뭐 이런 일종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일괄적으로 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급 정보를 많이 알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차근차근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자체가 정보 자체가 뭐냐? 이것도 권력이에요. 권력의 일종이다. 대단한 권력. 교수님 보기엔 대단한 권력이에요. 그래서 권력의 유형에 대해서 교수님이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 책에선 88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리더의 권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한 개인이 원하는 어떤 것에 의존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그 조성은 승진. 자, 승진. 제일 중요한 게 승진이에요. 승진. 그 다음에 뭐예요? 승진, 인정받는다. 왜 인정받아요? 승진 받으려고, 승진하려고 하는 거지.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안정. 왜? 잘리지 않아야 되니까. 회사 잘리지 말아야잖아, 이게. 그러니까 정보는 업무에 대한 완성도를 이게 되게 중요시 여겨요. 업무에 대한 완성도는 정보에 의한 거예요. 정보가 없으면요, 업무의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채용, 기타 중요 자원들 제공할 수 있는 권력자의 능력과 관련된다. 그래서
권력자의 능력, 예, 권력이라 권력. 이것은 이런 권력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조직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쭉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선순환 구조로. 김 과장이 인사 이동을 통해 가지고 다른 부서를 가게 됐다. 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김 과장이 어떤 처벌, 경고, 그다음에 조직에서 어떤 불이익을 좀 받고 됐다. 그래서 인사 이동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김 과장은 과장으로서의 권력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리더십이 레임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레임덕. 레임덕이 뭐예요? 이게 풀이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권력 누수다. 이 누수가 뭐예요? 누수.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샌다. 물 새는 것. 이게 누수잖아요. 근데 권력이 쭉 새버려요. 다만에 뭐예요? 쭉 새니까. 그리고 이게 뭐냐? 이 말을 많이 들어봤죠. 레임덕. 대통령이 임기가 한 6개월 남았어요. 그럼 이때부터는요, 대통령의 말이, 대통령의 권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임덕이에요. 네?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한 부분들과 리더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한 묶음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리더십의 중요성 이렇게 나왔어요. 리더십의 중요성인데 리더십의 중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여기서 89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89페이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데에 좋은 영향을 미쳐 호감을 얻고, 여기서 호감을 얻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핵심적인 얘기야. 여기서는 빨간 글씨로 한번 써볼게요. 자발성을 이끌어내야 된다. 자발성. 이 리더십의 3장의 1절, 2절, 3절 다 통틀어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좋은 리더라는 게 뭐냐? 좋은 리더는 구성원들의 핵심적인 얘기, 구성원들의 뭘 이끌어낸다? 자발성을 이끌어낸다. 자발성 그러면 얼마나 스스로 알아서 다 해버리거든 이거. 예? 그럼 자발성을 이끌어낸다. 이거보다 더 좋은 리더가 있어요. 근데 자발성이 왜 어떻게 이끌어내게 돼요? 예? 그래. 여기서 보게 되면은 89페이지 보게 되면 이 직책 권력과 개인적 권력으로 두 개 나눠져요. 자, 자발성에 대한 거를 쭉 빼가지고 첫째 89페이지에 표 3-3을 보게 되면 직책 권력이라는 거 있어요. 어떻게 설명한 것이다? 직책 권력이에요. 대부분 임명, 선발, 그 다음에 보상, 승진, 처벌, 통제력, 이런 것들이 다 직책 권력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다 기본이니까. 두 번째 뭐냐? 이게 말 개인적 권력이라고 나왔어요. 개인적 권력은 뭐냐? 여기서 전문성, 그죠? 전문성. 그 분야에 기가 막힌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문성 하나만 가지고도 이 리더로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우정, 충성심 이렇게 돼 있어요. 우정, 충성심. 이 우정, 충성심은 뭐냐 하면은 이게 소통입니다. 소통. 쉽게 얘기해서 소통. 여러분 이 구성원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차를 마시고 술을 한잔하고 밥을 먹고 여행을 다니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이 하면서 끊임없는 소통을 하면서 뭐가 생겨요? 우정이 생깁니다. 우정이 그 친구 사이에만 우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충성심은 뭐냐? 충성심은 왜 충성을 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물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조직원들한테. 감동을 준다. 예를 들어서 조직원이 잘못했어요. 근데 이 조직원이 처벌을 받아야 돼. 근데 그거를 리더가 그거는 내가 조직원한테 잘못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처벌을 받겠다. 물론 그런 리더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 그 처벌받는 직원에 대해서 편을 들고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이럴 때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일까지도 개인적인 가정사 아팠을 때 뭐 이런 작은 이 정들이 모여가지고 작은 정으로 그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감동이 크면 어떻게 돼요? 상사에 대한 리더에 대한 충성심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개인적 권력이라는 거예요. 개인적 권력. 예? 카리스마. 3번. 카리스마를 했어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는 개인적인 매력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설득력 있어요. 비전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게 되면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무게가 실리겠어? 안 실리겠어요? 실리는 거. 맨날 실패하는 박 과장이 있어요. 맨날 실패해. 이 사람이 야 이거 하자. 이게 힘이 안 실리죠. 하지만 할 때마다 성공을 해요. 그러면 오케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개인적 권력에서 이 카리스마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아까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좋은 리더가 뭐죠? 좋은 리더가 뭐예요? 좋은 리더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낸다. 이 자발성은 바로 이런 어떤 개인적인 권력에 의해서 또 직책 권력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자발성은 바로 이 개인적 권력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왜? 감동을 주니까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예? 알아서 하게끔.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 보게 되면은 몇 가지가 또 있어요. 여기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네요. 몇 가지. 여기서 보게 되면 리더가 몇 가지 한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보면은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라. 리더는 말이 많아요, 사실. 예? 말이 많아요, 리더는. 근데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먼저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말을 끊어버려요. 알았어, 됐고. 내 말이 그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다음부터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개인적인 권력이 떨어져 버려요. 개인적인 권력이. 근데 개인적인 권력이 떨어지면서 뭐가 생기나?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직책 권력이 힘이 빠질 때는 그냥 바로 배신해버립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상대방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상대방의 현재 모습. 이걸 수용해라. 있는 그대로를 봐달라는 거예요, 리더는. 예?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 사람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가정사에 뭐가 있어요. 그건 현재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복잡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뎠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런 거 필요 없어.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까지 세심한 배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이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고를 갖도록 보상체계를 확실히 가져야 돼요. 내가 3을 했으면 3을 줘야 되고요. B가 5를 했으면 5를 줘야 돼요. 근데 5를 한 사람을 3을 주고 3을 한 사람은 5를 주게 되면 조직이 붕괴돼요. 리더십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한 보상. 이게 뭐냐? 이게 보상이 형평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리더십도 무너진다. 적절한 보상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91페이지 3절 보면은 관리자와 리더가 됐어요. 이거는 아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몇 가지만 할게요. 리더는 비전의 창조와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부여하고 혁신지향적이고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뭐 다 있었어요. 사람을 중시한다 이렇게 되는데 관리자는 뭐냐면 관리잖아요. 관리는 뭐냐면 관리자의 핵심이 뭐냐? 위험을 피해요. 그냥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관리만 잘하면 돼. 그래서 공무원들 보면은 나가 사람들이 와요. 사람들 관리자로 오잖아요. 사람들은 위험한 거 안 해요. 위험한 거 안 합니다. 위험하지 않는 거. 리스크를 회피한다는 거예요. 네, 리스크를 회피한다. 그래서 리더와 관리자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2절은 이제 리더십 유형과 특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몇 가지만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표가 98페이지에 3-5에서 리더십 유형과 특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 보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의 유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쉬운 얘기니까. 99페이지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얘기하는 이 리더의 유형이 4가지로 나눠요. 독재자형, 질문 금지, 모든 정보는 리더가 독점을 해요. 실수를 불허한다. 이렇게 됐어요. 책을 살짝 볼게요. 자, 보게 되면은 이겁니다. 이게 독재자형, 질문 금지, 모든 정보는 리더가 독점해요. 실수를 불허해. 야, 이게 우리가 옛날 그 군사정권 때는 바로 이런 어떤 독재자형 리더십의 세계였어요. 그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 때, 그러니까 교수님의 아버지 세대 때는 대부분 다 이 남전여비의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남자는 존중받고 여자는 천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부장적인 이 가장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얘기하게 되면 뭐 이런 방구하면 안 돼요. 조금 잘못하면 막 잿더리 날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꼼짝없이 그냥 자기 얘기도 안 하고 의견도 없이 그냥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민주적 사고가 결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창조적 능력이 떨어져요. 왜? 하달하고 시행하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창의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노동 집약 산업에 적합한. 왜? 하라고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다원화되고 다변화된 사회에서는 바로 이게 수직적 리더십은요, 굉장히 폐해입니다. 이런 리더가 있다 그러면요, 회사 나와야 돼요. 예? 이 사람이 나가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돼요. 절대 회사가 커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 독재자형 리더십의 반대말이 뭐냐? 바로 민주주의형, 참여중심, 토론장려, 거부권 가능하고 혁신적인 사고와 탁월한 능력의 리더와 뭐 구성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참여 중심이에요. 참여. 그 다음에 토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지고화를 막론하고 참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참견을 얘기하고 받아들이는. 예? 그렇게 되면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백밀러가 뭐가 있어요? 백밀러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백밀러를 크게 한다면 사각지대가 없어지잖아요. 토론 문화를 넓히듯이. 예? 그렇다면은 내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는데 그 사각지대를 없애는 건 바로 뭐냐? 하는 토론 문화와 그 다음에 언제든지 거부권을 할 수 있어요. 그 노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거부권은. 왜냐면 부장님 그건 제 생각이 틀립니다. 예? 제 생각은 부장님 생각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부장님 생각이나 이사님 생각에도 노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형 리더예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건방지게 어디서 내 말을 씹어 그렇게 하면 독재자형이 되는 거죠. 그런 회사는 발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민주주의형 리더십을 발휘하는 회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예, 아직도 뭐 있지만 파트너십 리더십이 있어요. 파트너십 리더십이 뭐냐 하면 이 구성원들이 평등. 뭐예요? 평등. 파트너는 뭐냐면 파트너가 뭐예요? 2인 삼각하듯이요. 다리 딱 묶고 같이 걷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성원들의 평등이에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정말 풍부한
이 어떤 경험과 그 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산뜻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요. 경험이 많은 사람과 이제 고참이죠. 그 다음에 신참, 이건 아이디어가 많잖아요. 왜? 신선하니까. 이런 거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험과 아이디어가 하게 되면은 이게 파괴력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파트너십 리더입니다. 에? 그래서 독재자형, 민주주의형, 그 다음에 파트너십 리더, 그 다음에 변혁적 형이라 했어요. 변혁적. 조직의 비전을 제시해요. 야, 우리가 이번에는 성과를 200% 달성해가지고 A사를 이겨보자! 이런 비전을 제시해요. 사업 수합 및 의사결정을 능력, 그 다음에 스스로 중요 존재임을 자각해요. 김대리 없으면 이 조직이 안 돼! 김대리가 엄청나게 이 조직에서 중요한 인물이야! 라는 걸 자각하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충성심을 유도를 해줘요. 충성심을. 그 다음에 존경심을 유도하고, 우리 부장님은 정말 나를 많이 인정해. 이런 존경심을 유도해 주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칭찬, 작은 칭찬에, 작은 성공에 칭찬을 많이 해줘요. 아주 작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김대리가 이번 걸 계약을 했는데, 비록 작지만, 이게 시작을 통해 김대리가 엄청난 계약을 이끌어낼 것이다. 우리 김대리 박수 한번 쳐주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이 사람은 그 다음날부터 다시 또 뛰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칭찬은 결국은 성공을 만들어내는 데는 연료가 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껍데기는요, 막 그랜저를 만들어내놓고 뭐 제네시스를 만들어냈지만 성공이라는 칭찬이라는 엔진이 없으면 굴러가질 않아요. 다 리어카가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막 거창하게 막 비전을 제시해도 칭찬과 격려와 작은 성공에 대한 이 박수가 없으면 그 자동차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바로 변혁적 형 사고의 리더십이에요. 또 하나 뭐냐? 솔선수범의 리더가 이번에 우리가 이거를 한번 어떤 프로젝트 하자. 제일 어려운 거 내가 맡을게. 이게 바로 조직을 위한 리더예요. 이게 바로 그렇게 되면 존경심을 유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솔선수범. 또 하나 뭐냐? 지금까지 업무 수행 상태를 뛰어넘으래. 야, 이번에는 우리가 업무가 이만큼 됐는데 우리 다 한번 합해가지고 이번 성과를 내서 우리가 한번 이 보너스 한번 받아보자. 뭐 이런 것들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파트너십형 리더십보다 한 단계 위인 변혁적 형 리더십이에요. 오늘 교수님과 함께 리더십의 종류가 한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여기 보니까 바로 위에 다니엘 골먼, 리처드 보이, 그 다음에 뭐야 이게? 리처드 보이 에치즈, 그 다음에 애니 맥키, 뭐 이런 사람들도 얘기하고, 또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도 얘기하고, 블레이크 모우톤에서도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한국형, 보니까 이 리더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에는. 자,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 보게 되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왜 사례가 있거든요. 사례가 있고, 이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장과 3절이죠. 여기 보면 3장에 1절과 2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수님과 함께 한 요 수업을 잘 귀담아 듣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국 이제 취업할 거 아닙니까? 취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리더가 또 돼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부분은 뭐냐? 교수님이 오늘 얘기한 핵심을 몇 가지 얘기하면, 첫째는 뭐냐? 권위적인 리더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권위적인 리더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감동을 이끌어내야 된다. 감동을 이끌어내야 돼요. 이끌어내는 리더자. 이거 뭐냐? 감동이 뭐냐면, 이거 바로 자발성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감동은요, 자발성을 하게 만들어냈어요. 감동은. 그래서, 감동을 이끌어내면, 자발성 있는 일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 성과가 올라가죠? 성과가 올라갑니다, 성과가. 성과가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게 바로 좋은 리더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이거예요. 또 하나 뭐냐? 솔선수범이라는 게 나오죠. 솔선수범. 솔선수범이 뭐냐 하면요. 자, 힘든 것은 내가 먼저. 예? 그 다음에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것도 내가 먼저. 그 다음에 직원이 곤란한 거를 많이 겪었다. 그러면 그 해결도 내가 먼저. 이런 것들이 되면 감동을 또 줘요. 감동을. 그러면 또 다시 또 자발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한 이 2번 감동을 이끌어낸 리더십이 되라. 예? 이 리더가 참 리더다. 이 얘기가 오늘 전체 교육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교수님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 3절과 4절을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특별히 뒤에 있는 거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부분들을 또 안내를 좀 할 거예요. 중간고사는 교수님이 레포트를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한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과 함께 대인관계 능력의 3장을 배웠어요. 3장 1절과 2절. 자, 지금 뭐 코로나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수위가 좀 떨어지고 있죠. 빨리 이게 수위가 좀 떨어져서 또 완전히 좀 극복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대면 수업을 하길 바라는데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건강 잘 유의하시고 그리고 또 이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교양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양 수업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갖춰야 될 능력, 나는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팀원이 될 것인가, 팀워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교수님 아까 여기에서 얘기한 게 뭐였어요? 어떤 권력이라 되는 얘기했잖아요. 리더의 권력. 리더의 권력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권력이 뭐였어요? 리더 권력 중에서 직책 권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권력이 이 인사를 관여하고 또 뭐 처벌을 하고 뭐 부서 이동하고 이런 것들 다 이것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막 손을 비비게 되잖아요.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근데 정말 능력자는 능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째,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소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를 할 줄 모르고 예스만 하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존중받고 존중받는 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